소득 금액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라고 하잖아요. 단돈 10,000원이어도 내가 1년 동안 임대소득으로 받으면은 박탈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논쟁의 소지가. 자, 도대체 피부양자는 애가 뭐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 비속 등, 그러니까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이거예요.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부르는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일정 기준이 그래서 뭔지 중요해요. 일정 기준 이하로 이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우리가 피부양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이 없어야 되고요. 재산도 많으면 안 돼요. 피부양자 유지되려면. 그런 건데, 자, 여기 밑에 또 써놨죠.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인정이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근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충족한 때에는 또 형제자매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 뭐냐면 만 나이로 3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65세 이상, 아니면 뭐 장애 등급 있는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대상자, 이런 분들은 형제자매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거에 그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그래서 박탈 요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요건.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유지되어 있던 분들은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과세 표준 금액이 9억 원을 넘길 경우, 그러니까 9억 원 이상의 어떤 주택이나 뭐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박탈된대요. 그리고 이자소득, 또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다 합쳐가지고 모든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것도 자격에서 박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유, 빼곡하게 있네요. 아주 그냥. 자,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탈 기준이에요. 자, 보면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랑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단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소득 금액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좀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논쟁의 소지가. 잠깐만요. 소득 금액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월세를 주고 있는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1,000만 원일 때 등록 안 하면은 42만 원 나왔었죠. 그죠? 그러면 500만 원이면은 절반으로 되겠죠? 21만 원? 그죠? 연간 임대소득이 500만 원이면. 그죠? 그러면 연간 임대소득이 300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300만 원이 연간 임대소득이다. 여기에 50% 일단 공제해주죠. 150 빼주고 기본 공제가 200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계산할 게 없잖아요.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이면은 이게 지금 소득이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소득세는 부과가 돼요? 안 되잖아요. 소득세는. 부과는 안 되잖아요. 그죠? 공제 다 빼고 하니까 부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소득 금액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돈 10,000원이어도 내가 1년 동안 임대소득으로 받으면은 박탈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고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잖아요.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실제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유지시켜준다라고 해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있는 거예요. 얘네 말이랑 일반 그 세무사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좀 논쟁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세무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 10,000원, 뭐 단 1원이라도 소득금액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는 거는 세무사들이 얘기하는 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소득세가 안 나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시켜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액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금액을.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거예요. 재산세 과표 9억 원 넘으면은 자격 박탈된다라고 하잖아요. 재산세 과표가 요 정도면은 사업소득이 없고 1,000만 원 이하면은 자격이 유지되는 거고요. 재산세가 요만큼 나올 때 합계액이 3,400 이하면은 또 자격이 유지가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금액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 맞추는 거. 소득세 안 나오게끔 금액 맞추는 거. 금액을 맞추시면 일부 임대소득이 조금이나마 있다 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다 똑같아요. 다만 세부적으로 그 사업자 등록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그 어떤 공제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나눠 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걸 아시면 돼요. 금액만 맞추면 돼요. 내가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다는 기준으로 필요경비율 50% 그리고 기본공제 200만 원 이거 한 다음에 세금이 부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호 기준에 맞추시면 돼요. 공제 해가지고 기본공제까지 해서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해가지고 세금이 안 나오게끔만 맞추시면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요 내용이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셔야지. 그거는 뭐 월세 100만 원씩 받고 있다? 세금 내셔야 돼요. 피부양자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계산을 하셔야지. 연금까지 다 계산해서. 그러니까 지방으로 빠지잖아요. 지방가입자로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뭐 어떡해요. 나라 정책이 그런데. 방법이 없죠. 맞춰야지 뭐. 그러니까 저희는 법에 현재 규정된 거에 대해 규정된 게 이런 건데 그럼 그거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맞추시는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금 낼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그 필요경비 말씀드렸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60%고 안 하면 50% 했을 때 400만 원 기본공제되고 안 하시면 200만 원 공제되는 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분리과세 했을 때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천만 원 그 이하로 임대소득을 맞추셔야 이런 공제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도 덜 내고 유리하시다는 거죠. 아니 2천만 원 이상 소득 있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2천만 원 이상도 그거 빼주는 거예요? 뭘 빼줘요? 이상은 안 빼주죠. 그 밑으로 맞추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빼주니까. 그런 거고요. 의료 건강보험료 감면도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등록 안 하면 당연히 안 해주죠. 근데 등록하면은 4년짜리 하면은 40% 감면해주고요. 8년짜리 하면은 80% 감면해줍니다. 근데 이게 총 의료보험 나온 거에서 뭐 감면해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의료보험료 감면은 주택임대소득에 의한 인상분에 대해서만 감면해줘요. 인상분.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다 까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까준다는 거예요. 일부. 그리고 감면 뭐 주택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때 어떤 뭐 요건이 있냐? 딱히 뭐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4년짜리 하시든 8년짜리 하시든 등록만 하시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요만큼씩 빼줘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가 등록해도 괜찮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거.